뭘요? 아, 여기 좋은 얘기가 있네. 발목을 삐끗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김범수 원장이 간다의 김범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보시는 발목, 무릎 관절 전문의 강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 무청나원병원의 강호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의 주제는 MBO, 발목인대 봉합수술입니다. MBO. 한글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한글로는 보통 발목의 외측인대 봉합술이라고 하는데요. Modified Prostrom Operation의 앞자를 따서 MBO라고 부르게 되는데, 발목이 이렇게 내번하면서 안쪽으로 꺾이면서 다치게 되면 외측인대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외측인대를 봉합해주는 그런 수술을. 발목 외측만 이렇게 손상을 입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인대 손상은 내측에 없는 거는 아닌데요. 내측은 굉장히 두껍고 튼튼한 인대로 이루어져 있고, 바깥쪽은 3개의 인대로 이루어져 있지만 조금 얇고 가늘은 인대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발목을 다칠 때 보통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면서 다치는 기전이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형에서도 보시면 안쪽은 이렇게 두껍고 튼튼한 인대로 이루어져 있고, 바깥쪽은 조금 인대들이 얇고 약하기 때문에 바깥쪽 인대를 다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급성 인대 손상인 경우에 수술하는 경우가 더 많나요? 아니면 반복적으로 이제 염좌가 일어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수술하는 경우가 더 많나요?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급성기, 이번에 처음 다쳐서 오신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존적인 치료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다쳤다고 해서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존적인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만성적인 불안정성이 있으신 분들에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좀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환자들 궁금하시는 게, 인대는 안 붙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적절한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할 경우에는 한 3달 정도 되면은 정상 인대의 70% 정도의 기능의 회복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급성기에도 그러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만성기에도 수술을 안 하고 보존적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만성기에도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해주시죠. 먼저 인대 손상은 손상 정도에 따라서 1도, 2도, 3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1도 손상은 파열은 없지만 약간 부분 정도의 손상을 이야기하고, 2도 손상은 부분적인 파열이 있는 경우, 3도 손상은 완전 파열이 된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1도나 2도 같이 이제 부분 파열이 된 경우에는 수술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3도 손상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을 잘 받으신다면은 인대의 회복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존적인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분들에서는 수술적인 치료를 좀 고려를 하게 되고요. 급성기이더라도 3도 손상이 있으면서 운동선수가 꼭 아니시더라도 활동적인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서는 급성기에도 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술적인 치료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수술적 치료는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끊어진 인대를 봉합해주는 인대 봉합술과 내 인대나 다른 사람의 타각원을 이용해서 재건을 하는 인대 재건술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인대 봉합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발목이 내번되면서 손상이 되기 때문에 바깥쪽엔 3가지 인대가 있는데, 전거비 인대, 전은 앞쪽을 뜻하는 거고요. 거골과 비골을 이어주는 인대, 그리고 종비 인대, 종골과 비골을 이어주는 인대, 또 이제 후거비 인대, 뒤쪽 거골과 비골을 이어주는 인대, 이 3가지가 있는데, 후거비 인대가 손상되는 경우는 매우 빈도가 낮고요. 보통 전거비 인대 파열이 많습니다. 전거비 인대가 파열되거나 종비 인대도 그 2번째로 파열 빈도가 많은데, 이런 끊어진 전거비 인대나 필요 시에는 그 종비 인대까지 봉합을 해주는 수술이 오늘 주제인 MBO, 인대 봉합 수술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렇게 만성적으로 이제 다치셔서 인대나 주변 조직이 튼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널 브레이스라고 하는 수술 테이프입니다. 테이프로 더 보강 수술을 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술은 이런 인대 봉합술로도 좋은 치료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술을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건술을 하는 걸 고려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런 봉합수술을 했는데도 계속 증상이 지속되는 분들, 그 2번째는 몸무게가 한 110kg 이상 나가는 과체중이 있는 분들, 그리고
발목이 좀 과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인대 손상이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있어서 조직이 좋지 않을 걸로 기대가 되는 분들은 이제 재건술을 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MBO라는 발목 수술이 이제 되게 효율이 좋은데 그러면은 이 수술이 얼마나 걸리고 입원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수술 시간은 절개 부위도 한 3cm에서 4cm 정도 크지 않고 수술도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시간은 1시간을 넘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환자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입원 기간은 환자분들의 통증만 이제 회복이 되면은 퇴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은 뭐 수술 이후 다음 날이나 뭐 이틀 뒤 정도면 충분히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럼 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요즘 날씨도 좋아지고 해서 야외 활동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발목을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뭐 운동을 하시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함께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하셔서 몸을 충분히 풀어 주신 다음에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평소에 할 수 있는 운동 2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골건의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그냥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운동하는 밴드를 가지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를 시키고자 하고 하는 발 바깥쪽에 이렇게 밴드를 걸어 주시고요. 반대쪽 발로 이렇게 밟아 주시고 손으로 텐션을 유지를 하면서 이쪽 발을 바깥쪽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때 발 뒤꿈치는 고정을 해 주신 상태에서 발을 바깥쪽 위쪽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운동을 좀 해주시면 여기 종아리 바깥쪽에 근육의 피로도가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3번, 4번 더 반복해서 시행을 해주시면은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균형 잡기 훈련인데요. 이거는 고유 감각신경을 좀 강화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 동작은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한 발을 이렇게 드신 상태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익숙하신 분들은 잘 하는데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런 동작을 통해서 발목의 근력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고유 감각신경을 이제 훈련을 해서 강화를 시키면 발목 삐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강호 원장님과 함께 발목 수술 MBO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오늘 첫 촬영이신데 어떠셨나요? 첫 촬영이어서 긴장도 많이 되고 혀도 꼬이고 좀 힘들었는데요.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좀 긴장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5월달 날씨도 좋고 뭐 등산이나 야유회나 운동회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발목을 자주 삐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발목 통증으로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병원 내원하셔서 꼭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좋으면 저희 병원에서 얼굴을 담당하고 계신 강호 원장님 다음에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